너무 자, 그래서 오늘 연속을 조금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연속인의를 물어보는 거고 연속인의의 판단의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시된 그래프를 가지고 연속인 걸 보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유는 극한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을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고 여기에 점이 찍혔어. 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유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지. 그럼 그래프가 연속이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를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연속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연속인을 결국에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논하는 거를 연속성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구멍이 뚫리지 않는 놈을 연속이다라고 한다. 그럼 이 연속이다라는 놈의 판단 기준이 이제 연속의 성질 좀 알아볼 건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fx와 gx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속이기 때문에 그 연속인 놈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연속이다. 다만 뭐 했을 때? 나누었을 때 분모로 가는 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연속인 거야. 그 다음 f 안에 gx를 집어넣거나 혹은 g 안에 fx를 집어넣어도 얘는 연속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자, 두 번째는 야 모든이 아니라 x는 a에서 연속인 fx와 gx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놈들을 fx와 gx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했어요. 단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고 있다면 이때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 다만 x가 a에서 연속인 놈은 합성됐을 때의 상황은 내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하게는 모른다. 다시 얘기해서 항상 연속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f와 gx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불연속인 상황인 경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거는 둘 다 연속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지고 볶아도 어쨌든 연속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인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 상황이면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좌극한과 두 번째 우극한과 세 번째 함수값을 실제로 세 개를 구해봐서 그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 일단 먼저 요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원리로 41쪽에 구간이라고 나왔는데 알죠?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냥 표현이니까 A부터 B까지 다 포함된 관계는 A, B 이렇게 쓰면 돼가지고 닫힌 구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범위가 나오면 열린 구간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한쪽에만 등호가 있다면 너희는 닫힌 구간, 너희는 열린 구간 쓰면 되는 거죠. 이거를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렇게 무한대를 열어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구간은 별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몇 쪽으로 가냐면 44쪽으로 가볼 거예요. 오늘 쪽은 연속성을 판단하는 걸 연습해 볼 건데 결국에는 연속성 판단이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극한 단원에서 배웠던 계산 과정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겠다라는 취지인 거야. 똑같은 단원인 거야. 자, 그러면 필수제 1번을 봐봐. 필수제 1번을 보시면 x가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해 보래. 1번. 자, fx가 2x제곱 마이너스 1,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가 되어 있어. 연속성의 판단은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명확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정석대로 한번 가보면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볼 건데 일단 1에서 따지는 거니까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과 그 다음 f1에서의 함수값 3개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위의 식을 써야 돼요? 아래 식을 써야 돼요? 다 입이 있으면 열 수 있어. 1보다 크면 요거고 1보다 작으면 이 식을 쓰래.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위의 식을 써야 돼? 아래 식을 써야 돼? 아래 식을 써야 되겠지. 1보다 큰 쪽에서 오래지. 위의 식을 써야 돼? 아래 식을 써야 돼? 위의 식을 써야 되고 F1에서의 함수값은 1을 포함하는 건 위에야 아래야? 위니까 거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1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극한값은 얘는 그냥 가항함수니까 1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좌극한은 뭐라고 주장하면 돼? 1. 자, 얘는 1보다 큰 쪽이 있는데 얘도 가항함수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냥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은 뭐가 됩니까? 1. 함수값도 뭐가 됐어? 1이 됐지. 그 세 개가 다 어떤 상황입니까? 같은 상황이니까 얘네들은 연속이다. x가 1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주장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이 됐습니까? 별 얘기 아니죠? 그 다음 2번. 자, 2번을 보시면 fx는 x-1분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있고요. x가 1이 아닐 때고요. 2가 있어요. x가 1일 때예요. 얘는 1이 아닌 쪽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봐야겠죠. x-1분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배워서 알겠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2차를 2차로 1차 나눈 형태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은 분명히 같을 거야. 그럼 이제 함수값만 보면 되는데 1에서의 함수값은 뭐라고 주장이 되어 있어? 2라고 주장이 되어 있지. 그럼 우리는 얘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서 얘가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근데 얘에 대한 계산은 내가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왜? 앞에서 다 했으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 0.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0분의 0분의 계산인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갔을 때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3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약분 빵빵 시키고 x가 1을 갖다 넣으면 뭐가 된다? 극한값은 4가 된다. 자, 극한값은 4인데 함수값은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상황이 되는 거니까 불연속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다. 여기가 됐어요? 계속 했던 문제를 또 하는 중 밑에 30번 전부 다 극한값에 대한 계산이니까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2번 별표 쳐놓고 이 문제 틀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환자돼요. 자, 필수제 2번을 보시면 일단 문제 잘 봐. 열린 구간 -1부터 4지. 그 얘는 -1과 4인 순간을 확인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야 안 하겠다라는 얘기야 안 하겠다라는 얘기야.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1과 4는 노네로 하고.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x값,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것부터 찾을게. 자, 눈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 x가 어디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이 없죠 다. 그래프가 끊긴 순간을 보면 되는 거지. x가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1에서 끊어졌죠. 1에서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2다라는 거 앞에서 연습을 다 했어.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건 한 개밖에 없어. 두 번째, 불연속인 건 당연히 1에서 불연속인 거죠. 그 다음 어디서도 불연속입니까? 0에서도 불연속이죠. 0에서 뭐가 뚫렸습니까? 빵꾸가 뚫렸고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지. 또 어디서 불연속입니까? 2에서도 불연속이죠. 빵꾸가 뚫렸으니까. 그래서 불연속인 순간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봐봐. 31번. 열린 구간이니까 0과 4는 빵꾸가 뚫렸어도 어차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 어디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x가 어디서? 1에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불연속인 건 어디서 불연속입니까? 당연히 어디서? 1에서 불연속이고 또 어디서 불연속입니까? 2에서도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빵꾸 뚫렸으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필수제 3번. 자, 필수제 3번이 이제 요 이야기야. 적어도 한 개가 불연속인, 적어도란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일 수도 있고 둘 다 불연속일 수도 있겠지. 자, 그때 확인을 할 건데 필수제 3번 잘 봐.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fx를 보면요. fx는 이렇게 그려졌고요. 2에서 빵꾸가 뚫렸고 2에서 함수값은 2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 자, 그 다음 gx는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빵꾸 뚫렸고 여기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2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게 gx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억. 자, 문제에서 x가 2에서 연속인 것만 골라보라고 했어. 근데 자 봐, fx도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gx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 기억은 fx 곱하기 gx가 2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줘.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어떻게 따진다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어떻게 따진다고? 칠판을 봐.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따져야 된다고 써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어떻게 따진다고? 어떻게 따진다고? 칠판에 써져 있잖아. 뭐라고? 연속인지 아닌지는 그냥 대답이 항상 적어야 뭐인지 뭐랑 좌극한 두 번째 우극한 세 번째 함수값을 따지면 된다고. 곱한 놈의 좌극한 곱한 놈의 우극한 곱한 놈의 함수값을 따지란 얘기라고. 됐어요? 그럼 세 개를 따졌을 때 셋 중에 뭔가 하나가 다르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다 같으면 연속.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2에서 좌극한을 따져 봅시다. 각각의 좌극한끼리 곱하면 전체 좌극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니네 봐봐. fx가 2에서의 좌극한은 뭐예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그래프가 2, 몇을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는 중. 됐어요? gx가 2에서의 왼쪽에서 오면 어딜 향해 갑니까? 2, 2를 향해 가는 거니까 0 곱하기 2가 좌극한일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 둘, 셋.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fx, gx를 또 따져 볼게요. 자, 얘는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그래프가 2, 몇을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고. 자, 얘는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2, 몇을 향해 갑니까? 2를 향해 가니까 곱한 놈의 우극한은 뭐다? 0이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뭘 따져야 돼? 함수값 f2g2를 따지면 되겠죠. 그럼 니들이 얘기해봐. f2에서의 함수값은 뭡니까? 2에 점이 찍혔고 gx는 2에서 함수값이 뭡니까? 0에 찍혔죠? 그럼 또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얘는 x가 2에서 뭐하다? 연속이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고. 이 단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세 개를 따지는 게 여기에 포인트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연속성을 설명하실 때 니네 학교 수업 50분이지? 50분이면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고 넘어갈 수 있어. 왜? 연속성은 뭘 따지는 거야? 좌극한 두 번째, 우극한 세 번째, 함수값만 따지면 되거든. 실제로 선생님들 이것만 가르쳐 주셔. 그럼 여기는 2에서 연속성을 물어보는 건 실질적으로 몇 문제가 섞여 있는 거야? 몇 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3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군데서 물어봤어 6개를 따져야 되겠지. 3군데를 물어봤어 9개를 따져야 되겠지. 그럼 그게 쉽겠냐 어렵겠냐? 어렵겠지. 굉장히 너저분해질 거야. 귀찮고. 그걸 내가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줄 거라고. 근데 여기 있는 개념원리 아주 심플한 문제들은 별 수 없이 3개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특수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해볼까? 이 니은. 자, 니은은 잘 봐. 무슨 함수가 나서 어디 안에 어디가 들어갔어? G 안에 fx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따지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명했었어. 자,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 G 안에 fx를 따져 볼게요. 그럼 잘 봐. 얘가 여기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을 조사해 볼 건데 2보다 어디서 오래? 작은 쪽에서 오래지. 그럼 일단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지만 이게 최종답이 아니지. 그럼 0을 향해 왔을 때 어디서 다가온지를 봐줘야 돼. 0보다 큰 쪽에서 옵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까? 0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래프가 지금 큰 쪽에서 0을 향해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뭐라 써줘야 돼? 플러스를 기입해 줘야 된다. 이 방향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G의 입장에서는 0보다 무슨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가 된 거야? 우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0에서 우극한은 여기 G니까 0이니까 0에서 우극한은 0, 몇을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 합성함수의 극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G 안에 fx를 또 구해볼게. 자, 얘가 2보다 큰 쪽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2에서의 우극한은 어딜 향해 갑니까? 2, 어딜 향해 갑니까? 2에서 우극한 2, 어딜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0보다 어디서 오고 있어? 위에서 0을 향해 다가오는 중인 거잖아. 눈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G 입장에선 0에서의 무슨 극한 구하라는 얘기야? 우극한을 구해라. 마찬가지. 우극한을 구하면 0, 몇을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2에서의 우극한도 0이구나. 그럼 세 번째 뭘 구하면 됩니까? 함수값. 그럼 G 안에 F2를 그냥 구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F2는 뭐예요? F2는 2, 몇에 점 찍혔어요? 2에 점 찍혔고 얘는 그럼 G2를 구하는 얘기지? 그럼 2, 몇에 점이 찍혔습니까? 0에 점이 찍힌 거지?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어떠니까? 같으니까 최종 결론 얘는 x는 2에서 뭐하다? 연속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다. 자, 다시 가볼게요. 디귿은 이제 어떻게 합성하래? F1에 gx를 넣어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또 한 번 가봅니다. 자, 뭐부터 따져야 됩니까? 첫 번째,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 좌극한부터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 한번 해볼게요. G 입장에서 2에서의 좌극한이죠? 그럼 2에서 왼쪽에서 오면 2, 몇을 향해 갑니까? 2를 향해 가죠. 그래서 얘는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아래에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유지가 됩니까? 아래에서 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뭐라 써줘야 돼? 2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돼. 그러면 F의 입장에서는 2에서의 무슨 극한 구하라는 거야? 좌극한을 구해라. 그럼 2에서의 좌극한 왼쪽에서 오면 2, 몇을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는 중이어서 합성함수의 좌극한은 0이구나. 다시 연습해보자.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f1의 gx의 극한값을 구하면 또 해볼게요. 2보다 우극한 여기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럼 자, 구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gx는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어딜 향해 갑니까? 2, 어딜 향해 갑니까? 2를 향해 가죠? 2에서 밑에서 오니까 유지가 됩니까? 위에서 옵니까? 밑에서 오니까 F의 입장에서는 2의 좌극한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은 어딜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는 중이니까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못 따져야 돼요? 함수값. F 안에 뭘 넣어라? G2를 넣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G2의 함수값은 2, 몇에 점 찍혔어? 0에 점이 찍혔고 그럼 F0은 0, 어디에 점 찍혔습니까? 2에 점 찍힌 거지. 근데 얘는 극한값은 같지만 무슨 값이 달라? 함수값이 다르지. 그럼 우리의 결론 x는 2에서 뭐하다? 불연속이다 라고 판단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뭐 구하고 좌극한, 두 번째 우극한, 세 번째 함수값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에 물어보는 게 몇 개가 됐다라는 거야? 3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습관으로 들어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이 됐죠? 밑에 거는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럼 필수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예제 4번에 보시면 요건 이제 극한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자, fx는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온데 자 조건 x가 마이너스 2에서 뭐 하게끔 만들래? 연속이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다시 한번 연속이려면 뭘 따져야 된다? 첫 번째 좌극한, 두 번째 우극한, 세 번째 함수값인데 지금 주어진 범위가 2가 아닐 때와 미안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랑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를 향했을 때 우극한 좌극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아는 형태니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에서 극한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뭐랑 같다? 5랑 같다 이렇게 쓰란 얘기인 거지. 그럼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이게 연속 문제니 극한 문제니? 극한 문제지. 내가 저번 시간에 했어.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누구도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간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지. 그럼 갖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대답 안 하면 나 진짜 다음 시간부터 그냥 수원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떻게 한다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를 갖다 넣으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니야. 다시 계산 뭐 하나 둘 셋?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됐어? 야 니네 어차피 집에 가 숙제 안 할 거잖아. 그럼 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대답하고 해야 다음 수업도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숙제 안 할 거면. 박수비 고개를 왜 끄덕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 하나 나왔지? 그럼 잘 봐. 여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B는 2a-4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 바꿔치기 하라고 했지. 근데 그게 너무 번잡하니까 이렇게 보기로 했었어. x 플러스 2분의 잘 들어. 여기다 뭐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넣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근이지. 그럼 반드시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플러스 2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뭘로 시작해야 돼? x. 그 다음 상수항이 뭐가 나와야 돼? b.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2분의 b 정도가 있으면 모양이 맞아지는 거지. 1차는 맞출 필요 없어. 그럼 약분 됩니까? 됐어요?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지. 이게 바로 극한값이지. 근데 그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되는데 함수값이 5가 된다고. b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b 나오면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다시 바꿔치기해서 넣어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연습의 문제인 거니까 연습하든가 말든가. 자, 33번, 34번 동일한 문제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기시면 필수 예제 5번. 자, x-2의 fx는 x제곱 더하기 ax-12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서 뭐가 되도록 하래? 문제에서 모든 x에서 무슨 함수래? 연속인 fx라고 했어. 그럼 자, fx를 찾으려면 얘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지. 그럼 봐봐. fx를 나눌 거야.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ax-12로 나누면 되지. 근데 잘 들어. 우리가 뭔가를 나눴을 때는 그 분모는 절대로 뭐여서는 안 된다? 0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x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야? 2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지. 그렇다면 선생님 x가 2일 때는 뭔가 함수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럼 이 fx는 뭐하다 했으니까 연속이라 했는데 2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함수값이 내가 뭔지 모르니까 뭐로 논다? k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됐다? 똑같은 문제가 됐다. 그럼 다시 우리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갔을 때 2가 아닌 함수에서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2에서의 함수값보다 k다라고 논다면 완벽한 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는 똑같은 거야. 분모가 어디로 간다?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그럼 여기다 뭐 갖다 넣으면 2 갖다 넣으면 0이다. A값 나왔나? 나오지. 그럼 A값 나오면 인수분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지. 또 약분되겠지? 그럼 나머지 식에 2 갖다 넣으면 K값도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계산의 그 연장선상의 과정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팍팍팍 나와야 된다고. 선생님의 설명은 야 fx에 곱해져 있으면 이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해봐. 그러면 보일 거야. 나는 설명은 여기까지라고. 니들이 숙제를 열심히 했다면. 됐죠?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자 49쪽에 연습 문제 50쪽 연습 문제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40번 문제를 조금 관찰해 볼 겁니다. 40번 문제를 봅시다. 요거는 수원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은 얘기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40번을 보면 열린 구간에서 자,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원점 지나면서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생긴 fx가 있대요. 자, 기억부터 해결해 봅시다. 기억.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디서 오란 얘기야? 작은 놈, 자극하는 자극한. 자, 해보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오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몇을 향해 갑니까? 1을 향해 가는 거지. 극한값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니은을 한번 볼 건데 니은은 요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요거를 fx가 아니지. x 자리에 복잡한 게 들어. x가 아닌 놈은 다 복잡한 거야. 복잡한 게 들어갔을 때 얘를 합성함수로 해석해도 괜찮고 아니면 실제로 이 함수를 그려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근데 선생님은 조금 번잡하고 귀찮지만 실제로 그려줄게. 왜 그러면 이 해석은 수원에서도 필요하니까. 지금 얘를 보면 fx인데 fx 대신 x에다 뭐 붙였어? 마이너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했다는 얘기야? 대칭이지. x의 마이너스는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실제로 그려볼 수도 있겠지. 그 생각해봐. 얘를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얘가 일로 갔으니까 구멍 뚫렸고 얘가 절로 갔으니까 색칠돼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갔겠지. 그 다음 얘도 대칭시키면 여기에 붙겠지. 그래서 요렇게 붙었을 거고 그 다음 얘가 대칭시키면 1로 붙겠지. 그래서 요렇게 붙은 그림을 실제로 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f-x 그래프를 그렸고 이 그래프의 1에서의 무슨 극한을 구하래? 좌극한.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면 얘 그래프가 1, 몇을 향해 갑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데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는 말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저는 싫어요. 대칭시키는 걸 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합성함수로 생각해도 되는데 야 꼴랑 합성된 게 몇 차야 이게 1차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된댔어. 자 x가 1보다 작은 쪽이었을 때 마이너스 x 합성함수 해석은 1보다 살짝 작대지. 예를 들어서 뭐 있어? 1보다 살짝 작은 거 0.9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0.9가 되는 거지. 그럼 니네 생각해봐. 마이너스 0.9는 뭐보다 살짝 뭐한 값이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우극한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극한을 구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로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고 수원에서는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포인트일 테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고 방법은 너희들 맘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디귿도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열린 구간,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서 절대값 fx가 뭐가 되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찾아봐라. 그럼 자, 다 같이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하나, 둘, 셋.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위로. 그치, 아래에 있는 걸 왜 뒤집어 까라는 얘기죠? 그려볼게요. 왜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할까? 니네 그 학교에서 수련 같은 거 안 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뺑뺑 굴러가요. 자, 얘가 밑에는 오히려 접어 올리겠지? 그럼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서 그려질 거고 저거는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 얘가 위로 올라갈 건데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올라가는 거지.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프를 그렸고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건 끊어진 거니까 여기서 끊어졌죠? 그럼 여기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끊어진 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그러니까 불연속인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한 개였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너네들이 좋아하는 절대값이 또 43번에 나오죠. 43번 봐봐요. 극한의 절대값은 너네들한테 어렵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x가 1이 아닐 때 그 다음에 a x가 1일 때 자,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얘가 연속이려면 무엇을 따지면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오늘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 그럼 첫 번째 리미트 x가 1에서니까 1보다 좌극한부터 따져볼게요. 그럼 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어디서 와? 작은 쪽이지. 생각해봐. 이 절대값 x는 뭘 기준으로 절대값이 풀어헤쳐지냐? 1이야? 놀랍습니다. 0이죠. 0보다 클 때는 x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지. 근데 잘 봐. x가 어쨌든 어딜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얘는 양수라 봐야 돼? 음수라 봐야 돼? 양수라 봐야 되지. 0보다 큰 쪽에서 일어나는 행인 거니까. 0보다 작은 쪽이 아니잖아. 0보다 큰 쪽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나오면 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야, 이게 큰 쪽에서 왔다 쳐봐. 어쨌든 1보다 큰 쪽도 양수 쪽인 거잖아. 얘도 어떻게 나오면 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시야 무슨 말이 됐니? 안 된 거 같은데? 이해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오케이. 분모 뭐가 됩니까? 역시나. 뭐분의 목걸이입니까? 0분의 목걸이. 분모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분모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뭐가 된다고 얘기해? 네 글자. 인수분해. 어려워요? 뭐예요?
x-x 플러스 1의 분자는 뭐예요? x 됐나요? 뭐가 됩니까? 약분. 그럼 1은 뭐예요? 격한값이 2분의 1이죠. 근데 1에서 함수값이 뭐래? a의 집. 따라서 a 값은 뭐다?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밑에 47번에 x 치세요. 자, 그 밑에 48번 볼게요. 별도 치세요. 미나야. 48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 보이니? 미나 어디 갔어? 미나야. 아주 중요한 말의 표현 보여요, 안 보여요? 미나. 아, 그렇지. 뭐라고? 아, 훌륭합니다. 주기가 몇 자리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요 해석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못하면 안 되고 눈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를 만족하는 실수 fx가 뭐가 되도록 하래? 어쨌든 fx가 연속인 함수가 되도록 하래. 자, 이 문제는 특별히 이런 유형을 불러요. 주기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될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주기라는 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다시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다시 얘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한 주기마다 무슨 상황이 나타나? 불연속인 상황이 나타나지. 그러면 주기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뭐야?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이 주기 함수가 불연속인 이유는 왜 그래? 아니, 이걸 국어체로 표현해봐. 국어 표현으로. 그냥 너희들 느끼는 이게 불연속인 이유가 뭐야? 어? 다시 뭐라고? 끊겨서. 왜 끊겼을까? 이 왜 끊겼을까? 왜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야? 아니, 니네 이런 거 자꾸 표현 못하면 나중에 대학교 면접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와요. 그냥 소신껏 얘기해봐요. 저게 얘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끊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 내가 질문 좀 못했나? 아니, 계속 그리면 이렇게 끊어지잖아. 계속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계속 끊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왜 끊어지는 거야 이게? 위까지 못 가서. 위까지 못 가서 뭐가? 저거가 뭔데? 끝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가. 저기까지. 얘랑 연결이 안 됐지. 그럼 이걸 우리가 국어적으로 F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얘가 이 한 줄기 시작하는 점이지. 이게 한 줄기 뭐 하는 점이야? 끝나는 점이랄게. 오케이. 여기 단어까지는 제시해줄게.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어. 이게 어때? 다르지. 그러면 얘는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서 뭔가가 다시 시작이 되잖아. 근데 이게 어때? 같아 달라? 다르니까 매 주기에 시작할 때마다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 주기 함수가 뭐가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일단 주기의 무슨 점과 시작점과 주기의 무슨 점? 끝나는 점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 말은 주기의 시작의 y값과 주기 시작의 끝나는 y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야 연속이라도 시작점과 끝점이 같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시작될 거고 다시 여기서 시작될 거니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질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니네 봐봐. 얘는 지금 한 주기가 몇 자리야? 4자리지.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거야? 4에서 끝나는 현상이 일어난 거지. 한 주기를 주어진 거지. 그러면 얘가 연속이려면 주기의 무슨 점에? 시작점의 무슨 좌표와 y좌표와 끝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아, 주기 함수가 연속이 될 조건은 아주 심플하구나. 주기의 시작하는 y좌표와 끝나는 y좌표가 어떠면 되는 거야? 일단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0 갖다 발라내면 뭐예요?
마이너스 4가 시작하는 y좌표지. 그래서 4 갖다 발라는 뭐예요?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끝나는 놈의 y좌표지. 이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일단은. 그래야 일단 연속이든 연속성을 딸 수 있겠지. 근데 잘 봐. 한 주기 안에서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한 주기 안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를 경계로 나눠져 있어? 1을 경계로 나눠져 있지. 여기다 2 대입하면 뭐야? 0. 여기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지. 이것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내가 여기다 2를 대입한 건 뭐냐면 의미도 알아야 돼. 야, 2를 포함하냐 안 하냐? 안 하지.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극한을 구했다는 얘기야?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좌극한. 여기 2를 포함하지. 2보다 큰 쪽이지. 그럼 여기서 2를 대입했다는 건 무슨 극한과? 우극한과 무슨 값을? 함수값을 동시에 표현한 거지.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표현한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뭐하면? 연립하면 A, B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주기함수는 별거 아니야. 한 주기 안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연속함수의 성질이 나오는데, 자, 이건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필수의 이제 6번 우리 다 했죠? 저번 시간에. 자, 필수의 7번에 x 칠게요. 최대 최소 정도는 x 칠게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심화 내용을 하나 할 건데, 원래는 두 개가 있는데 개념원리상에서는 지금 한 문제만 해줄 수가 있어서 딱 하나만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자, 57쪽에 53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봐. 심화 내용이야. 이게 한참 유행했었거든. 한참 모의고사에서. 근데 지금은 약간 그냥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나왔다면 알아야 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fx와 gx에 대해서 볼 건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 그래.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인 상황이고, gx는 x는 a에서 연속인 상황이야.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돼. 하나는 불연속인 함수고 하나는 연속인 함수야. 근데 여기서 이 불연속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떤 불연속이냐면 그냥 불연속이 아니라 x는 a에서, 자, 이렇게 y축 해볼게. x축 해보자. 좌극한이 알파, 우극한이 베타, 함수값이 감마인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연속이냐면 좌극한 있어 없어? 좌극한 있어 없어? 좌극한 뭐야? 알파잖아. 우극한 있어 없어? 있지. 우극한 뭐야? 베타로 존재하지. 함수값 있어 없어? 있지. 함수값이 뭐야? 감마로 존재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냥 불연속이 아니라 어쨌든 좌극한 있고 우극한 있고 함수값이 있는 불연속이야. 있지만 그들이 뭐해? 다르지. 그래서 불연속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불연속도 있지. 그래서 좌극한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불연속은 어쨌든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있는 불연속이다. 있지만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을 나타내는 그래프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뭐 연속인 거는 뭐 연속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뭘 물어보냐? 그런 상황에서 야, fx랑 gx를 곱했을 때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상황이 문제가 나와. 자,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면 곱했을 때의 결과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두 개가 연속일 때만 곱했을 때 연속인 거야. 둘 중에 하나도 불연속이면 나는 결과를 모른다야.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뭐 하게끔 만들고 싶어? 연속이게끔 만들고 싶어. 참고로 gx가 x가 a에서 연속이다란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어떻다? 같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상황이니 그냥 얘를 통틀어서 GA다 라고 써도 되겠지. 그냥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다 함수가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줘.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어떻게 따진다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논하면 된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첫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갔을 때 fx 곱하기 gx의 좌극한을 먼저 살펴볼 거야. 그러면 자, f 입장에서 좌극한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알파. gx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뭐라 쓰면 돼? ga라고 쓰면 되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곱한 놈의 극한값은 f에서 a에서 우극한은 뭐라 쓰면 돼? 저 그림 보니까 뭐라 쓰면 돼? 베타. 근데 g는 그냥 뭐라 쓰면 돼? ga라고 쓰면 되는 거지. 세 번째, 함수값 fa 곱하기 ga의 함수값은 f는 함수값이 뭐라 쓰면 돼? 감마. g는 그냥 ga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나왔어. 잘 봐. 근데 우리는 이 결론이 뭐 하게끔 만들고 싶다고? 연속이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지. 근데 결과가 뭐이고 싶다고? 연속.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의 결과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니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같은 값에 다른 걸 곱했어. 그럼 당연히 다르겠지. 근데 같아져야 된대. 경우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같은 값에 다른 거를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소은이는 이해한 것 같아. GA는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저거지. 같은 거에 다른 걸 곱했는데도 같아지게 되려면 결과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GA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0에다가는 뭘 곱해도 뭐니까? 0이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으로서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이랬니? 자, 결론. 잘 들어. 하나가 뭐고? 불연속. 잘 봐야 돼. 하나가 뭐야? 불연속. 하나가 뭐야? 연속. 근데 뭐 했어? 곱했어. 근데 뭘 만들고 싶어? 연속이 만들고 싶지.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연속인 놈의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다시.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인 놈의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뭐여야 된다? 0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무한 지점에서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 함수의 무슨 값이? 함수 값이 뭐여야 된다? 0이 된다. 무슨 말이 됐니?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그래서 이걸 제목을 사람들이 뭐라 붙이냐면 이거를 곱골의 연속성 이라는 제목도 붙여줬어. 그럼 잘 봐. 53번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면 야, 니 나올 때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질 거야? 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져가지고 다른 걸 곱했는데 연속이 돼야 되네? 아, 함수값은 0에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이 됐니? 그럼 잘 봐. 이제 53번에 보시면 아주 쉬운 문제야. fx가 3x,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gx x제곱 플러스 k에 대하여 f랑 g를 뭐 했대? 곱했지. 근데 뭐가 되도록 하래? 연속이 되도록 하래. 야, f는 1보다 클 때 극한값은 뭐야? 3이지. 여기다 1 넣으면 극한값 뭐야? 1이지. 극한값이 일단 어때? 다르지.
야 fx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일 거야. 1차랑 1차니까. 근데 유일하게 어디에서? x가 어디서? 1에서 뭐가 나왔어? 불연속이 나온 상황이야. 아하? 근데 gx는 몇 차 함수야? 그냥 2차 함수지. 2차 함수는 뭐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연속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야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이야. 근데 결과가 뭐가 되도록 만들래? 연속이 되도록 만들래.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연속인 함수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뭐면 된다? 그러면 결론 G1은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1 더하기 K가 0이다. K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랬니?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산으로 가게 돼. 이걸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풀어주셔? 야! 연속성 따지는 거잖아. 첫 번째 좌극한 구해. 두 번째 우극한 구해. 세 번째 함수값 구해. 그러면 현상이 이렇게 나와. 그럼 친구들 생각해보자. 같은 놈의 다른 걸 곱해서 같아지려면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신다고.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 곱골의 연속성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시문항 하나를 적어줄 건데 이 예시문항을 조금씩 풀어보면서 잠깐 쉬어봐요. 자 극혐이야? 싫어? 알았어. 뭐 어차피 이 집에서 공부 안 할 거니까. 되게 쉬워. 자 이렇게 생긴 fx야. 됐지? 자 그 다음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gx가 있대. 그때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도록 할 때 모든 실수에서 그때 g 4의 값을 구하시오. 암산 문제죠? 풀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 풀었니? 네. 처음 쓰는 세대들은 카톡을 장문으로 쓰는 걸 좀 좋아했을 텐데 여러 번 쓰면 더 여러 번 나가는 거 같아요. 자, 답 나옵니까? 곱했지? 뭐가 돼야 돼? 연속. 근데 fx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1에서 2에서 3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얘가 불연속이면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연속인 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 0. 그럼 이 말은 G1도 G2도 G3도 다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0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GX는 어떻게 생겨야 돼? X-1, X-2, X-3이라고 생겨야 되겠지.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함계수도 만든 거지. 그럼 GX 끝. 근데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 4.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6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으니까 1에서의 좌우함, 2에서의 좌우함, 3에서의 좌우함을 다 따져야 돼. 총 몇 개를 따져야 돼? 9개를 계산해야 돼. 귀찮아? 귀찮죠. 이렇게 알면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연속에 대한 건 끝. 자, 그러면 연속에 하나 딱 나와 하나. 뭐 근데 이거는 뭐 애들 장난이죠. 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개념은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겠지. 자, 이 사이값 정리라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때 특강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이값 정리는 되게 심플해요. 선생님이 태어날 때 선생님은 2.9kg로 태어났어요. 아휴 나는 그만하자. 너무 오래 살았다.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4월 10날 태어났는데 좀 있으면 생일이네. 그 아들이 태어날 때 2.9kg로 태어났어. 우리 아들도. 진짜요? 2.9kg 태어났는데 지금 몇 킬로인데 어제 몸무게 좀 충격 먹었는데 14kg더라고. 비만이야 우리는. 자 지금 14kg야. 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10kg였던 적이 있다 없다? 있겠지. 왜 그러냐면 몸무게라는 거는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연속적이지. 여자들이 하는 말들은 다 구라지.
물 먹고 잤더니 몸무게가 갑자기 5kg가 쪄 있었는데 다 구라야 이거는. 그치? 몸무게는 항상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이가 2.9kg에서 지금 14kg라는 얘기는 몸무게가 시작점이 있고 쭉 해서 어느 순간 14kg까지 오게 된 거지. 여기 어느 순간 몇 킬로였던 점이 있겠어? 10kg였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이걸 사람들이 사이값 정리. 됐어요? 자, 사이값 정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건데 전제 조건은 일단 fx가 연속인 함수여야 해. 끊어지면 안 돼. 연속인 함수면서 얘가 닫힌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갈 거, 열린 건 닫힌 건 상관없습니다. 구간에서 FC가 K가 되는 값이 분명히 하나 있다. 뭐 이렇게 막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는 그냥 필요 없어요. 사이값 정리는 정의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뭘 기억하면 되냐면 결국에 이 사이값 정리는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다 치자. 자, 몇 차함수입니까? 3차함수.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요? 안 되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이값 정리를 쓰면 근이 어느 정도에 분포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2를 넣어봐. 뭐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자, f-1을 넣어보자.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f0을 구해볼게요. f0은 뭐예요? 0, 0, 1이죠. 그럼 봐봐. 이 함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음수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음수지. 근데 0을 넣어보니까 무슨 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3차는 연속기 함수야. 그럼 이렇게 연결되다가 이걸 통과하는 순간이 발생하겠지. 우리가 무슨 축을 통과했을 때? X축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근이라 부르잖아. 그러니까 근이 정확하게 어딘지 나도 몰라. 구할 수가 없어.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아, 얘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구간. 근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한 개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지 내가. 그래프 여기서 어떻게 그럴지 나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최소한 여기서 여기 연결하려면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다라는 거야. 사이값 정리는 활용이 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 보통 쓴다.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몇 쪽을 보냐면 필수제 8번을 봐봐.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 2부터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일단 F2를 구하자. 이거 니네 수행평가로 많이 물어봅니다. F2를 구하세요. 뭐예요? 8 빼기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F3을 구해보세요. 27 빼기 18 마이너스 1이지.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맞냐? 맞죠? 그러면 이 말은 2일 때는 음수고 3일 때는 양수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 F2일 때는 0보다 작고 F3일 때는 0보다 커졌으므로 무슨 정리에 의하여?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2부터 3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양수기 때문에 분명히 너와 너 사이 x축을 통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답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사이값 정리의 정의를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것만 주장하면 돼.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너와 너를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여야 되지. 그럼 곱하면 항상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음수 값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봐봐. 풀이를 보면 F2는 마이너스 0보다 작고 F3은 8, 0보다 크다.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방정식 fx 이퀄 0은 열린 공간 2부터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써놨지.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죠? 이렇게는 잘 안 물어보고 이건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9번 같은 경우를 보자. 9번에 보시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f-1은 2, f0은 -5, f1은 1, f2는 -3일 때 fx 이퀄 0. 요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건 가장 심플하게 fx가 무슨 축과 x축을 몇 번 통과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몇 개의 식을 갖냐? 그럼 보자. 자, -1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대충 찍어 양수라고. 그 다음 0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대충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 1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대충 찍고 2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대충 찍으면 돼.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연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을 써야 돼. 이게 어떻게 통과할지 나도 몰라.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몰라. 그렇지만 최소한으로는 하나, 둘, 3개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하시면 오른쪽에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연속은 모의고사 문제로 가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원리 선상에서 정리를 해보고 이제 학기 들어가시면 2학기 여름방학이겠죠. 여름방학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수투 수업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오세요. 나중에 여름방학 때 피 볼 수 있습니다. 미적분 특강 들어가야 되는데 미적분 특강은 수강 못할 수도 있어. 선생님 판단하에 열심히 숙제하세요. 알겠죠? 규범이는 난 미적분 안 하니까 대충 해도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